안녕하세요. 디지털 교육 마스터 권미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ITQ 파워포인트 2021년 12월 A형 기출문제 슬라이드 5번 차트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슬라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시험지를 보게 되면 차트 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슬라이드를 작성한다.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막대형, 글꼴, 도듬의 16포인트, 외곽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지를 보시게 되면은요. 자,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차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슬라이드도 마찬가지겠지만 차트 슬라이드는 반드시 지시사항 순서대로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속도를 단축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차트 슬라이드만큼은 꼭 지시사항에 맞춰서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해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제일 먼저 차트를 삽입하기 위해서 차트 삽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 차트 종류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차트 종류를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지문에는 묶은 세로막대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묶은 세로막대형이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가 있는 게 묶은 세로막대형인데요. 자, 시험지에는 막대 그래프와 꺾은 선 그래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2개 이상의 그래프가 같이 섞여 있는 거를 우리는 콤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따가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해놓게 되면 나중에 콤보라고 하는 요걸 다시 꺾은 선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2번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차트 종류 선택하는 단계에서 애초에 차트의 종류를 저희는 콤보로 선택하고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차트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그래프 아래쪽에 있는 표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겁니다. 데이터를 입력해야만 이 데이터 값에 맞춰서 그래프가 그려질 거니까요.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요 데이터의 이 표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 입력하는데 이대로 입력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 그래프 아래쪽에 이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항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요 왼쪽에 아래로 향하고 있는 이 값들 우리는 계열이라고 해요. 계열. 그래서 데이터 입력할 때 계열에 입력할 데이터와 항목에 입력할 데이터들을 각각 잘 찾아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요걸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입력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이 데이터 입력한 걸 기준으로 해서 차트가 그려질 텐데 그 차트를 시험지와 가장 유사한 차트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유사한 차트 레이아웃을 선택해서 이러한 형태가 있는 차트 레이아웃을 선택할 겁니다. 거기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요 글꼴이라든가 글자 크기라든가 외곽선 지정이라든가 이 작업을 하고 나서 요 왼쪽에 있는 세부 조건에 대해서 차례대로 들어가면서 순서를 작업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로 돌아와서 이제 먼저 제목을 입력합니다. 5번 슬라이드의 제목 입력을 할게요. 3번이죠. 3번 글로벌 원격 의료 산업 투자 이렇게 해서 제목 입력했고요. 아래쪽에 텍스트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부분에 표처럼 여기 차트 삽입하는 아이콘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면 되죠.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 삽입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요. 여기에 이렇게 세로막대형 이렇게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묶은 세로막대형이라고 나오는데 이걸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계열이 다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선택하지 않고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콤보라고 하는 유형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콤보를 선택해서 콤보가 선택되면 여기 막대 그래프와 꺾은 선 그래프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에 맞게 데이터를 입력할 건데 자 보세요. 아래쪽에 우리가 계열이 지금 3개가 필요한 게 아니고 계열은 2개만 필요해요. 2개만. 네.
그러면 1번 첫 번째 계열은 막대 그래프, 그런데 두 번째 계열은 꺾은 선 그래프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계열이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는 거를 요거를 꺾은 선형으로 바꿀 거고요. 꺾은 선형의 종류에는 차트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험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들어있는 거, 요거를 이제 표식이라고 하는데, 표식이 있는 모양의 꺾은 선형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거는 꺾은 선형 중에서 요거 네 번째에 있는, 순서상 네 번째에 있는 아이가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입니다. 요거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꺾은 선으로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자, 계열 3번은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열 3번은 이따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으면 안 나올 거니까 이렇게 계열 1과 계열 2만 묶은 세로 막대형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시험지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그 막대 그래프에 대한 축은 여기 왼쪽에 있는 얘가 기본 축이고, 이 축에 대해서 막대 그래프의 값을 보여주어요. 그리고 꺾은 선형은 지금 데이터의 값의 단위가 틀리기 때문에 오른쪽에 별도로 보조축을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조축에서 이 꺾은 선형의 값이 보일 수 있게끔 할 겁니다. 자, 그러려면 여기 계열 2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에 보조축이라고 하는 항목에 이렇게 체크를 해놔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조축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확인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 버튼 클릭하시고 잠시 기다리시면 이렇게 차트가 완성되고요. 기본 차트가 완성된 상태에서 엑셀 프로그램에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항목과 그리고 계열,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계열 데이터는 요 계열 1, 2, 3이라고 적혀 있는 이쪽에다가 쓰셔야 되고요. 항목 데이터는 항목 1, 2, 3, 4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까 연도가 항목이었고 투자 규모, 투자 건수가 계열이었으니까, 자, 일단 계열 1부터 데이터를 입력해 볼게요. 계열 1이라는 글자가 있는 곳에 클릭해서 여기다가 투자 규모 라고 적으시고요. 키보드에서 탭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계열 2칸으로 커서가 이동됩니다. 여기는 투자 건수라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열 3은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계열 3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D라는 머리글에서 D라는 곳에서 클릭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모두 선택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대로 누르셔서 삭제. 그러면 그 D열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한 번에 싹 지워져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아까 우리 이 그래프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제 없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 투자 규모와 투자 건수라고 하는 계열의 데이터는 입력했고요. 이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항목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항목 1이라는 곳에 클릭하시고요. 2017년이라고 쓰시고 엔터, 그리고 2018년 엔터, 2019년 엔터, 2020년 엔터, 2021년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수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그냥 확인 버튼 누르세요. 범위가 안 맞았다는 얘기예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제 지가 알아서 이 범위가 아래까지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들 이제 표 보시면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투자 규모와 연도에 맞춰서 각각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들을 엔터 키를 눌러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서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투자 건수 데이터 입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입력하고 엔터, 데이터 입력하고 엔터, 이렇게 해서 데이터 입력이 모두 끝나고 나면 내가 입력한 데이터에 맞춰서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입력이 완전히 다 끝났다 그러면 요 엑셀 창은 닫아 주십시오. 열려 있을 경우에 종종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입력 올바르게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입력이 되면 오른쪽에 있는 X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자, 연도라는 값이 여기 이렇게 세로로 입력했는데 이 입력된 값이 여기에 와서 맞아져야 합니다. 자, 되셨으면 X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X 버튼 눌러서 이제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왔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데이터 입력을 했는데 오타가 났어요. 엑셀 창은 닫았는데. 그러면 이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에 보시면 데이터 편집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 데이터 편집이라는 글자 위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다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엑셀 창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데이터를 수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X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입력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데이터 입력까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세 번째로 하셔야 될 게 이 차트와 비슷한 모양으로 레이아웃을 선택해 놓으면 내가 작업하기가 조금 편리하고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이렇게 표가 있는 유형을 선택을 해서 이 표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는 밑에 표가 안 보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할 거. 상단에 지금 디자인 탭에 보시면 왼쪽에서 두 번째 빠른 레이아웃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빠른 레이아웃 클릭하셔서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레이아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만들어야 될 그 아래쪽에 표 형태로 들어가는 아이가 요 다섯 번째 있는 레이아웃 5번입니다. 이거 항상 꼭 요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레이아웃 5번 선택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레이아웃 5번을 누르면 자, 이렇게 아까는 안 보였던 차트 아래쪽에 이렇게 표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 레이아웃이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차트 레이아웃에 이렇게 테이블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차트 왼쪽에 축 제목까지 쓸 수 있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지를 보면 여기 왼쪽에는 제목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차트 제목은 필요하지만 축의 제목은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필요 없는 거는 선택하고 클릭해서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이제 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차트 종류의 묶은 세로 확대형까지 했다. 여기까지 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요 뒤에 거 하시면 돼요. 자, 차트에 있는 요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글자들은 글꼬리 글꼬리 도둠의 16포인트 그리고 차트 이 바깥에 있는 이 외곽의 선 지금 우리 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외곽에 선이 나오게끔 지정하시면 돼요. 자, 그 작업 들어가 볼게요.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거 혹시 뭐 이런 제목이나 이 그래프나 이런 거 선택되어 있으면 안 돼요. 제목 오른쪽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차트 영역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고요. 그 클릭했을 때가 차트를 전체 선택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글꼴 바꾸려면 우리 홈탭으로 가셔야죠. 홈탭에서 우리 글꼴을 도둠이라는 글꼴로 바꿔 주시고요. 글자 크기는 16포인트로 바꿔주세요. 자, 그리고요. 지금 외곽선을 넣으려면 우리 도형의 윤곽선을 넣는 거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도형 윤곽선은 어디에서 바꾸실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도형 윤곽선이라는 부분에서 클릭하셔서 검정색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바깥에 빈 공간 클릭해 보면 이렇게 테두리가 아까는 안 보였는데 테두리가 이렇게 선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의 차트의 외곽선까지 지정했습니다. 다시 바깥에 클릭했으면 다시 차트 영역 안쪽에서 한 번 더 클릭해서 선택되도록 해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지시사항을 좀 보러 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거 먼저 하다 보면 누락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거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내가 한 거라는 걸. 자, 끝내고 나면 이제 왼쪽에 있는 세부 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차트 제목입니다. 차트 제목은요 어떤 걸까요? 바로 UI예요. 그쵸? 자, 차트 제목은 궁서의 24포인트 굵게 지정해라. 그리고 채우기 색을 흰색으로 하고 테두리 지정해라. 자, 안에 흰색, 도형 안에 흰색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고요. 외곽에 테두리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도 넣으래요. 그림자는 오프셋 아래쪽 방향으로, 즉 이 도형 아래쪽 방향으로 그림자가 들어가게 하랍니다. 자, 이 제목을 한번 꾸며 볼게요. 제목을 꾸미기 위해서는 차트 제목이 선택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글자를 바꿔야 되니까 이 박스 안에서 마우스 왼쪽 단추 3번. 그러면 블럭 설정되고, 블럭 설정된 상태에서 글자 입력하시면 되겠지요. 네. 자, 글자 입력이 되고 나면 외곽 테두리선 클릭해서 모두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요, 글꼴 공서체로 바꾸시고요.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바꿔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지시사항에 있었던 거 굵게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흰색, 도형 채우기에 가셔서 흰색 선택하시고, 테두리 지정하라니까 도형 윤곽선에 가서 검정색 선택하시고, 자, 그 다음에 그림자 효과는 도형 효과에 가시면 그림자 효과 줄 수 있는 명령 나오고요. 자, 아래쪽으로 그림자가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요 바깥쪽으로 그림자가 들어가는 유형에서 아래쪽에 그림자가 들어간 유형이 어떤 건지를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UI가 아래쪽으로 그림자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요 왼쪽에 있는 아이는 아래쪽에도 들어가고 오른쪽에도 들어가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아래쪽에만 그림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도형 효과의 그림자에서 아래쪽이라고 하는 오프셋 아래쪽이라고 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림자가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 볼까요? 지시사항에 맞춰서 제가 순서대로 다 했어요. 궁서했고, 글자 크기 24 했고, 굵게 지정했고, 채우기 흰색으로 했고, 테두리 지정했고, 그림자 오프셋 지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차트는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 할 거는 차트 영역. 차트 영역은 차트 제목의 오른쪽에 우리가 마우스를 가져다 놓았을 때 차트 영역이라고 나왔던 부분이에요. 거기가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지에는 이게 색상이 안 나오니까 이 색상이 회색으로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노란색이 들어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트 영역의 채우기를 노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 그림 영역은 채우기를 흰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 영역은 요 그래프가 들어가는 이 영역이 그림 영역이구나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요 두 개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차트 영역에 마우스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차트 영역이라는 글자 나오면 클릭. 다른 거 선택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도형 채우기에 가셔서 노란색. 자, 우리 노란색은 여기 표준색에 있는 곳에 오시면 네 번째가 노란색입니다. 이 색상을 언급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정확한 색상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자, 노란색 들어갔고요. 그림 영역이요. 이 그래프가 있는 이 안쪽 그림 영역이라고 했는데 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마우스를 갖다 놓고 그림 영역이라고 나올 때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가 선택된 상태로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도형 채우기에 가셔서 흰색 선택해 주시면 흰색으로 안에 색깔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지시사항 볼까요? 지시사항에서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에 대한 지시사항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항목이요. 데이터 서식, 투자 건수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 지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건수라고 하는 데이터가 이거고 지금 이렇게 꺾은 선으로 보여지고 있는 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차트 종류를 묶은 세로막대형이 아니라 콤보라고 하는 유형으로 선택하면서 거기서 이미 꺾은 선형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축까지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쵸? 네, 그래서 이미 시험지와 똑같이 이렇게 꺾은 선형으로 투자 건수가 꺾은 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안 해도 되는데 단 여러분들 보세요. 제 시험지, 우리 시험지와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차트가 선이 굉장히 가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표식이 있는데 어떤 모양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시험지를 보면 이 표식이 마름모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선이 굵기도 좀 더 굵잖아요. 그래서 이 작업을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네, 일단 선의 굵기를 좀 굵게 하려면 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에 선을 클릭해 주세요. 선을 클릭하시고요. 여기 도형 윤곽선에 오셔서 두께라는 곳에서 선의 두께를 조금 두껍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이 두께가 2와 4분의 1포인트가 선택되어 있어서 제가 그거보다 한 포인트 두꺼운 3포인트로 지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빈 공을 클릭해 볼까요? 차트 영역을. 자, 그래서 선이 조금 두꺼워졌는데 표식은 굉장히 아직까지도 작아요. 그래서 표식을 이번에는 크게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선의 굵기를 굵게 하기 위해서 선을 클릭한 것처럼 표식의 크기를 크게 하려면 이 표식을 클릭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표식이 선택되게 해주시면 됩니다. 표식이 선택되면은요, 여러분들 여기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여기 표식이라고 하는 메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 데이터 계열 서식에 있는 표식, 요거를 누르셔가지고요. 누르셔가지고 아래쪽에 표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자, 여기 이제 표식을 클릭하시게 되면 표식 옵션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표식 옵션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기본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지금 이 표식 옵션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기본 제공이라는 항목으로 선택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형식에 보시게 되면 표식의 모양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거 마름모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를 클릭하시고요. 표식의 크기가 지금 5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조금 크게 한 12 정도로 하시면 어느 정도 커지거든요. 그래서 크기를 크게 할 때는 항상 그냥 12로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12로 하시건 11로 하시건 뭐 크기를 너무 크게 했다고 해서 감점되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시험지처럼 적당한 크기가 되려면 11 내지는 12 정도로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저는 12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차트 영역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표식이 조금 이제 커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꺾은 선형도 잘 되었네요. 자, 그리고요. 이제 또 다시 왼쪽에 세부 조건으로 와서 이제 가표시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 2021년의 투자 규모 계열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021년 데이터 여기고요. 투자 규모라고 하는 값이 요거죠. 그러면 2021년에 요 17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는 그래프가 어떤 건지를 찾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프가 이거네요. 자, 요거의 값을 요 17이라는 값이 나오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그래프에 이 값이 나오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막대 그래프의 값이니까 막대 그래프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막대 그래프 2011년 막대 그래프를 클릭하면은요, 그 막대 그래프만 선택되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 연도에 대한 막대 그래프가 모두 다 같이 선택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만 선택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나만 선택하고 싶을 때는요, 한 번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선택된 상태에서 취소가 되고 요것만 선택이 됩니다. 자, 요것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자, 요거의 값을 넣으려면 오른쪽에 데이터 요소 서식이라는 곳에서 요 축 옵션, 계열 옵션, 요 막대 그래프 모양인 요 계열 옵션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아, 죄송해요. 제가 잘못 선택했네요. 여기 계열 옵션이 아니고요. 예, 막대 그래프를 클릭해 놓고 막대 그래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 요 그래프의 그 값을 입력하는 것은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는 메뉴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값이 표시가 됩니다. 값이 표시가 되고 네, 입력된 값은 클릭하셔서 요 축 옵션이라고 레이블 옵션이라고 하는 요 막대 그래프 모양 아이콘 요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네,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17이라는 값이 이 그래프의 바깥에 나왔는데 시험지에는 이 그래프 안쪽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위치도 바꾸는 작업을 여러분들은 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요 레이블 옵션이라는 거 눌렀을 때 아래쪽에 보시면 레이블 위치가 현재 바깥쪽 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안쪽 끝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어디에 그 값이 나오는지를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예, 지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령을 세부 조건을 보면 값 표시하는 부분까지 모두 이제 끝났네요. 자, 여기까지가 차트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여기 밑에 동그라미 1번은 예, 별도의 도형을 삽입하는 거라서 일단 요거는 잠깐 예, 스톱하겠습니다. 자, 차트가 여기 세부 조건이 있는 항목은 모두 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까지 끝이 아니고요. 지시사항에 없는 거는 시험지와 동일하게 처리하라 라고 하는 앞에 맨 앞쪽에 답안 작성 요령에 있는 것 기준으로 해서 얘와 똑같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것도 똑같이 모두 다 똑같이. 아까 우리가 이 꺾은 선 그래프에 표시 크게 하라는 말 없었잖아요. 그쵸? 표시 이렇게 모양 바꾸라는 말 없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모양으로 좀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바꾼 것처럼 네, 다른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왼쪽부터 천천히 시험지와 내 거를 비교해 보시면서 다른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고쳐 주시는 건데요. 자, 여기서 제가 다른 부분이 어디냐면 왼쪽에 있는 이 기본축을 보면 네, 우리 시험지에는 여기 0값이 빼기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그런데 예, 오른쪽 보조축에도 여기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는 예, 여기에 마이너스가 아니고 0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네, 보조축을 보면 이 눈금의 값이 100, 200, 300, 400, 500, 600에서 800까지 나오는데 시험지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빼기 200, 400, 600, 800만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거기에 맞춰서 바꿔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에 보면 여기에 지금 눈금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시험지에는 눈금선이 없어요. 그래서 눈금선도 지워줘야 된다. 네, 그래서 요거 세 가지 해볼 거예요. 자, 세 가지 다시 한번요. 왼쪽에 있는 기본축에 여기 0을 예, 빼기로 바꿔야겠다. 그쵸? 그리고 보조축에 있는 0값도 빼기로 바꾸고 이 눈금 단위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눈금선을 없애야 된다. 요거 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축부터 건드려 볼 거예요. 클릭하면 여기 오른쪽에 축서식이 있으면 네, 이 축서식에 대한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서 이 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클릭했을 때 축서식에 축 옵션, 지금 요거 그래프 모양인 축 옵션이 선택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경계라는 부분에 최소 0, 최대 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예, 이 지금 기본축에 있는 이 눈금의 값이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18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바꿀 거 없거든요. 그냥 두시면 돼요. 자, 그냥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단위 2로 되어 있습니다. 2.0. 이 주단위는 뭐냐면 이 눈금과 눈금의 간격의 값이 2씩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주단위예요. 단위에서 주단위란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 역시도
똑같기 때문에 바꿀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밑으로 좀 내려와서, 이거 0을 마이너스 형식으로 바꾸려면 형식을 바꾸는 거니까 밑에 표시 형식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표시 형식. 자, 표시 형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표시 형식 클릭하시면 접혔던 메뉴가 아래쪽으로 펼쳐지면서 여기에 범주가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0값을 마이너스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 일반인 서식을 회계로 바꿔주는 거예요. 회계로 바꾸게 되면 0이었던 값이 이렇게 빼기로 바뀌는데요. 그러면서 이 앞에 원합과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는 여기가 0값이 빼기로 나오면서 이 원화 표시는 표시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 그 밑에 보시면 기호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원화 표시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서 없음으로 바꿔주시면 원화 표시가 지워질 거예요. 자,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보조축을 먼저 건드릴게요. 보조축에 있는 이 눈금 값에서 클릭하시면 돼요. 눈금 값에서 클릭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단위가 지금 여기가 100씩 되어 있는 거를 이 주단위를 200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주단위 값을 200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 밑에 표시 형식에서 범주의 일반을 회계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기호에서 원화 표시를 없음으로 바꿨어요.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시험지를 보시게 되면 보조축의 경우에는 이 눈금 값이 있는 왼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눈금선이 있어요. 이 눈금선. 이거 주눈금선이잖아요. 눈금선을 표시가 되게끔, 우리 건 지금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눈금선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눈금선이 표시가 되려면 여기 축서식에 있는 눈금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주 눈금이 바깥쪽 되어 있으면 돼요. 바깥쪽이 안 나온다 그러면 안쪽을 눌렀다가 다시 한번 바깥쪽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조축도 모두 끝났네요. 자, 이제 그림 영역에 있는 요 눈금선을 지우겠습니다. 요 선이 있는 곳에 클릭해서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동그라미 점이 생기면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시험지와 모두 똑같이 처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세부 조건을 요 순서대로 진행을 좀 해보았고요. 자, 모두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도형을 삽입하시면 돼요. 자, 도형 삽입하러 갈 건데 보시는 것처럼 사각형인데 오른쪽 상단 모서리가 이렇게 깎였습니다. 우리 2번 목차 슬라이드에서 요거 우리 도형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해서 도형 그려 놓고요. 이 안에다가 단위 콜론 10억 달러 컴마 건이라는 글자 타이핑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세부 조건에 맞춰서 도형의 스타일은 미세효가 파랑 강조 1로 선택하고 글꼴은 굴림의 18포인트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형 삽입하기 위해서 홈탭에 있는 도형, 우리 오른쪽 상단 모서리가 깎여져 있는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요거를 클릭해서 시험지 보시고 이 도형이 어디쯤에 들어갔는지를 대강 눈으로 보시면서 그려주시면 돼요. 비슷한 크기로. 자, 그리고 일단 글자 입력할게요. 단위 콜론 10억 달러 컴마 한 칸 띄고 컨. 자, 그리고요. 외곽 테두리 클릭해서 요거 홈 탭으로 효과 한번 먼저 줄까요? 도형 스타일에 가셔서 자, 보세요. 요 도형 스타일이라고 하는 곳에 그 아까 지시사항에 나와 있던 스타일이라고 하는 곳에서 미세효과 파랑 강조 1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스타일이라는 메뉴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도형 스타일이라는 곳에 지금 여기 사각형 도형 안에 가나다라는 글자가 써져 있는 이 부분이 도형 스타일을 바꾸는 곳인데 요거 자세히 단추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세히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미세 효과가 어떤 건지를 마우스를 갖다 놔 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요 마우스를 가져갔더니 미세 효과 파랑 강조 1. 자, 파랑이라는 글자가 있어서 제가 파랑이라는 곳에 마우스를 가져왔거든요. 만일에 파랑이 아니라 뭐 주황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주황 있는 색에 제가 마우스를 가져갔겠죠. 자, 그래서 네, 파랑 있는 곳에 색상을 있는 도형에 갖다 놨고요. 잠깐 기다렸더니 미세 효과 파랑 강조 1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타일을 바꿨고 그 다음에 홈 탭에 가서 글꼴을 굴림으로 바꾸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지시사항에는 없지만 글자가 도형의 가운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정렬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빈 공간 클릭해 보면 네, 요 도형이 완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시험지와 제 거가 똑같네요. 자, 굴림의 18포인트, 미세 효과 파랑 강조 1.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트 슬라이드까지 만들어 보았고요. 차트 슬라이드가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아서 그래요. 그런데 네, 제가 지금 했던 거를 순서대로 잘 따라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슬라이드 완성됐으니까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차트 슬라이드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